건설 3사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경쟁력의 상징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을 달고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것은 현대건설이 되겠네요. GS건설이 좀 3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현대건설이 4조 원대로서 매우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률로 보면은 대우건설이 가장 높습니다. 8.6%로. 그리고 판매 관리 비율은 여기 나와 있듯이 GS건설이 가장 높고요.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판매 관리 비율이 낮네요. 그래서 이제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그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어,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나왔는데 GS건설이 그 적자가 4,526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더라도 대우건설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GS건설은 그 철근 빼먹은 거 뭐 이런 것 등의 후유증으로 적자가 난 거로 이렇게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원인 결과를 찾는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높으니까 그 이 매출 총액부터 적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2차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왜 매출 원가가 높으냐 GS가 이런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가지고는 전혀 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매출 원가 내역, 제조, 그러니까 건설 원가를 결국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기 전에 이제 스루풋으로 하면은 그래도 크게 대별돼서 재료비하고 외주비,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건설 현장 건설 비용, 운영 비용 이런 거가 이제 비교가 가능하게 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해서 그 스루풋이라는 걸 산출하는데 스루풋율 자체까지는 GS건설이 가장 높았어요. 가장 낮은 데가 현대건설이고 그러면은 이것이 가장 높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변동비가 이제 자재비하고 그 다음에 외주비를 제가 넣어가지고 계산한 건데 GS가 T 스루픈율이 높은 것은 수주 가격이 높아서인지 변동비가 낮아서인지 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주 가격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변동비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느냐 그러면 자재비가 적게 들어갔다 노임은 아마 계속 오르는 추세니까 아닐 거예요. 이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냥 쉽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스루프까지는 그 GS가 그 30.9%로 그 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현장 운영 비용이 GS의 비성장적인 현장 운영 비용의 증가가 있습니다. 매출이 한 7조 원뿐이 안 되는데 현장 운영 비용이 2조 1천억이나 들어갔어요. 현대건설은 2조도 안 되죠. 그리고 대우건설은 1조 한 3천억 원대가 들어갔습니다. 판매 관리 비율이야 뭐 직원들이 다 소소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현장 운영 비용이 크게 대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인 TOE 생산성을 보면은 역시 대우건설이 1위로 나타나고요.
현대건설은 조금 남는 정도, 그리고 이제 1 이하는 이제 적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영업상으로도 그 대우건설이 이 3,700억 원으로서 가장 높게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 현대건설이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데, 원가 손익계산서에서도 표현했듯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 계약자산이 너무 크게 많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우건설은 크게 증가가 없었던 얘기고, 거꾸로 GS건설은 그 계약자산이 미천구공사가 줄어들어 가지고 원가 영업손실보다 적게 영업손실이 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을 보면은 뭐딴 건 몰라도 계약자산을 보면은 어, 현대건설이 거의 4조 원대로 증가가 돼 있고, 대우건설 1조 3천억에, 그 다음에 GS건설이 1천억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WCA하고 합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역시 그 현대건설이 이제 가장 높게 나오죠. 그리고 작년 연말에 비해서 현대건설은 재고가 66%가 이제 증가한 게 되고요. 대우건설은 적게 증가했어요. 거꾸로 GS는 그 미청구공사 금액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원가 회계 손익에서는,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 정도 66%나 크게 났는데도 영업이익이 뭐 몇백억 순이 되면 사실상은 적자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현대건설이 좀 아쉽게도 그 비성분을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외주비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합리적으로 이 가공 비율을 현장 운영 비용을 그 가정을 해서 그 현대건설은 뽑아낸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외주비까지 포함해서 MC 매출원가 재료비 변동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금액 비교로는 뭐 높다 낮다 이런 걸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결국은 현장 운영 비용 비율을 요 비성분에서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두 회사가 이 16%, 17% 이렇게 나타나는데, GS건설이 32%면은 현대건설의 더블이죠. 배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무슨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느냐?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외주비를 변동비로 인식할 경우 현장 운영 비율은 건설사의 경우 20% 이하가 정상일 것 같아요. 16%, 17%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8대2, 이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업종일 것 같다. 2대 8 정도. 근데 GS가 2023년에 이제 비정상이죠. 32%가 나왔으니까, 아, 그렇게 되니까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건설이 이제 다 그 갭이 제로 제로 제로로 나옵니다. 가장 그 회계 투명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대우건설도 2단계까지는 괜찮았는데 3단계에서 그 알 수 없는 421억 원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는 그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사업보고서 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GS건설이 분식회계를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 그 PQ 이 건설 비용이나 그다음에 그 건설에 투입된 그 재료비나 그 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성분의 변동 범위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BWCI 증감, 이것을 감안해 주면은 이거를 차감해 주면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144억 원이 여기서 또 2단계에서도 틀립니다. 거기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거의 2천억 원대가 현금이 들어왔으면은 재고자산이 한 2천억 정도 줄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무상태표상으로는 270억 원이 줄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72억 원의 현금이 어디서 굴러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뭔가 계약자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관 GS건설은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만 비교가 되는 건데요. 직원 수가 물론 가장 많은 데가 현대건설이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 GS건설 순으로 나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당 연봉이 제일 높은 데가 또 현대건설이 되겠어요. 이 순서 매긴 순서대로 연봉 순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반 이 직원들이 취직을 한다 그러면은 직원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이 대우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미천구공사가 너무 많이 크게 증가한 결과고요. 수르픈율이 가장 높았던 데는 GS건설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높게 나와가지고 적자가 됐죠.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재비를 빼먹었다 하는 게 여기 숫자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도 차입금이 가장 많은 데가 또 GS건설이고요. 그렇습니다. 건설업도 대표적인 경영지표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로 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업에서 현재 경쟁력이 가장 좋은 데는 어디냐 그러면은 저는 대우건설을 뽑겠습니다. 어, 그리고 연간 매출액을 계획하면은 3분기 실적 누적에서 뭐 다른 무슨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25%가 더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 이 재료 비율하고 운영 비용을 그냥 실적 그대로 간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은, GS건설은 손익분기점을 만들어 보려니까 이 재료 비율이 매주비 포함해서 75% 정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이제 아까 32%인데 25%로 줄이는 거로 이렇게 산출 알고리즘을 만든 데다가 대입을 하면은 매출액이 현대건설은 거의 16조 원,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11조 원, 그리고 GS건설은 11조 5천억 원 정도가 돼야 손익분기점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GS건설. 이렇게 11조 5천억 정도 했을 때 영업이익이 251억 원 나오는 거로 산출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그대로 수르픈율 유지하면서 재고 회전율을 약간씩만 좀 더 올린다. 이 재고 회전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현재 진행 중인 미천공사 계약 자산이라고도 그러죠. 그거를 좀 빨리 끝내서 추가 매출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3분기까지 7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기업이 4조 4천억을 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구조를 좀 바꿔서라도 어, 그 손익분기점 정도 하려고 그러면 11조 5천억이 되는데 대우건설보다 더 매출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요거는 그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손익분기점 선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11조 한 5천억 가까이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 시가는 그 현재 뭐 시가 금액보다도 그 이 PBR 장부 가격 대비 몇 프로로 인정받고 있느냐 그런데 현대건설이 가장 높게 그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62%. GS건설이 팍 내려갔죠. 31%뿐이 되질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건설 3사를 비교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우건설이 가장 그 견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중견기업인 중흥건설이 중흥통원과 그 중흥건설이 합동으로 대우건설을 이 대기업을 이 중견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대우건설이 그 대우그룹은 옛날에 이 해체됐습니다만은 대우의 이름으로 계속 가면서 대우건설이 그래도 이름값을 지금 하고 있다. 아, 그래 안 없애 대우라는 말을 안 없애고 있다는 것도 그만큼 그 대우의 그 어떤 그 브랜드 그 명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또 생각이 들어가긴 하네요. 현대건설 규모는 많이 키웠지만 실속은 좀 없고 스루포스로 하면은 사실 적자다 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가공비 이 미천구 공사가 너무 상대적으로 높게 올랐어요. 그것이 좀 또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약 자산이 증가하면은 미천구 공사가 증가한 만큼 매출액을 애드 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1조 이상의 미천공사가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 청구도 안 한 거를 수익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는 매출을 플러스 시킨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실질적으로는 적자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